네,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청하고 대통령도 함께 불렀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의를 요구하며 재창을 거부했지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는데요. 여야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조하고 때론 경쟁하는 모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거두절미 첫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정농단 사건의 첫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나선 지 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인 건데요. 자, 최석호 기자. 첫 선고,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 부부가 테이프를 끊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선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 진료 가담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김영재 원장, 이 사람은 바로 비선 진료의 당사자입니다. 청와대에 드나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했고 최순실, 최순득 두 자매와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오늘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김 원장 어떤 얘기를 했냐? 선처를 베풀어 주시면 제 기술로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채윤, 이 사람은 이 김영재 원장의 부인입니다.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왜 실형을 했냐?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미용 성형 시술을 남편을 통해서 공짜로 해줬느냐 하면 안 수석에게 4,9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기양, 이름이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세브란스 병원 교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문의를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징역 1년. 왜일까요? 2013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김영재 원장이 만든 리프팅 실로 시술을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청문회에 불려나와서 절대 아니다 이러면서 위증을 한 혐의입니다. 오늘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이 사람은 정유라 아들을 받아줬고요. 그 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도 받아주면서 산부인과 교수기 때문에 의사로서 받아주면서 아주 최순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과 친분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김영재 원장의 리프팅실을 서울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예전에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에게 주선을 해줬는데 이 사람 역시 청문회에 나와서는 나는 절대 모른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들이 법원에서는 유죄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오늘 선고된 사람 중에서 박채훈 YJ콥스 메디컬 대표 유독 눈길이 가는 인물인데 특검 수사 중에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면서 응급차에 실려가게 됐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월 4일이었는데요.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으로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불려 나온 지 조사를 시작한 지 1시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당시 영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면서 지금 영상처럼 특검으로 재소환이 됐었는데 재소환이 되면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증상인가요? 어제 박 대통령 시술을 갈게요. 자백하라고 아니면 김 원장하고 저희 직원 구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최석호 기자. 하루 만에 멀쩡히 나타나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박채윤 전 대표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는 또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최순실 씨가 자백을 강요한다. 민주적인 검찰이 아니다. 특검이 아니다. 이렇게 횡설수설했던 모습이 떠오르는데 근데 박채윤 씨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입장이 변합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 딸이 결혼을 하는데 예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이 13세 시가로 한 100만 원 정도의 고가의 술을 좀 가져와라. 나한테 선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또한 얘기를 합니다. 딸 결혼에
축의금 1,000만 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4,900만 원의 뇌물 공여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축의금 1,000만 원이면 엄청난 뇌물입니다. 누가 축의금을 1,000만 원 합니까? 그거는 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겠죠.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채윤 씨가 일단 안종범 전 수석의 부부에게 명절 때마다 500만 원씩 그리고 화장품을 곁들여서 같이 선물을 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신권을 띠지를 묶어서 처음에는 빳빳한 그 지폐를 그대로 전달해 줬더니 그 띠지로 묶인 현금은 왜 1년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1년 번호로 추적이 된다고 해서 신권과 국권을 다음부터는 섞어서 주기 시작했다. 이런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박채윤 씨의 그 진술 내용이고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현수 기자. 네. 일단 박채윤 전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안종범 전 수석 재판 결과도 좀 영향을 받겠네요. 네, 그렇죠. 뇌물죄라는 게 쌍벌죄라고 해서 이제 뇌물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다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쪽 준 사람에서 지금 뇌물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랑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99% 이상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명품이나 이제 받은 물건들에 대해서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대가성이 없다는 게 인정이 됐다면 박채윤 씨의 뇌물죄가 인정이 됐겠느냐는 게 그 변호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뭐 결국 재판 결과는 점점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박채윤 대표와 안종범 전 수석 선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겨 있는 통화 내용도 공개됐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풀도 준비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그런데 저 박채윤 전 대표 제가 왜 유독 좀 눈길이 간다고 말씀드렸냐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관심을 모았지 않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예, 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좀 눈여겨볼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좀 있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어떻게 생활했냐라고 했을 때 혼밥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 드라마를 즐겨 보거나 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고 보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박채윤 씨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이 14차례 청와대에 드나들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진 않지만요. 14차례를 드나들었다고 증언을 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의 그 시해 사건에 울기까지 했고 또 그 여파로 그 소화기관이 좋지 않아서 많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연민의 정을 좀 많이 느꼈다고 진술을 했더라고요. 국정농단 사태의 청문회를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계신 곳은 어디나 집무실이다. 그러면 박채원 씨 지금 집무실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인 거고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침실에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대통령이 많이 외로워했고 바깥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박채윤 씨한테도 했던 이야기를 참모진들한테는 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만약에 최순실, 박채윤이 아니고 참모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털어놨다면 지금의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자, 박채윤 전 대표에게 이렇게 내밀한 얘기까지 또 관저에까지 14번이나 불러들여서 내밀한 얘기까지 했던 박 전 대통령 어떻게 네. 보면은 측근이라고 우리가 꼽았던 최순실 씨보다 박채윤 전 대표를 약간 좀 의지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또 뭐 실제로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최순실은 박 대통령에게 무엇이었냐라는 언론의 질문에 오랜 시간 동안 알아왔고 또 혼자 지내니 소소하게 심부름을 해주고 충실히 도와준 사람이다. 심부름을 해준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의 운전기사가 최순실 씨가 뭐 공공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서 험담을 했다 이런 증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박채윤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우 수완이 좋았다고 하고요. 김영재 원장보다 훨씬 더 이제 사업의 수완이 좋아서 외향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성격이 반영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지면서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마음까지 얻은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해 드렸는데 최석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첫 재판이 다음 주 초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 연루자들이 모두 다 그 한 재판 법정에서 다 만나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수임번호 503 박근혜 전 대통령은 5월 23일에 첫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2번의 준비 공판기일이 있었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법정까지 세워서 자괴감을 느낀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살을 애는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온 국민이 자신 때문에 받았던 살을 애는 고통,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최석호 기자가 설명해 주셨지만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씨와 같이 재판을 받기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죄가 일단 같이 재판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장이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최순실 씨는 특검에서 기소를 했다. 근데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 그러니까 이 특검의 진술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면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걸고 이 현재 재판 분리를 좀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그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재판장에 나란히 서게 된다면 시선을 안 마주치거나 좀 더 좀 낙담한 혹은 무표정의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선진료 첫 재판 선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현수 기자, 네. 오늘 또 재판을 받은 사람 중에 또 눈길이 가는 사람이 바로 이임순 순천향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입니다. 네, 네. 이 교수 지금 최석호 기자가 설명했다시피 위증 혐의로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네. 받았는데 지금 관련자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위증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유죄 판결로 의미하는 바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라는 걸로 이렇게 실형으로 연결된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재판부 뭐 이임순 교수 뭐 집행유예지만 징역형이 나왔고요. 그리고 정기양 세브란스 교수 또한 바로 법정 구속이 되는 형까지 나왔습니다. 이 위증죄 때문인데요. 이런 재판부에서는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향후 수사에도 방해가 됐다라는 점을 높이 평가해서 엄중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청문회에 불참을 해서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이 다시 한번 기소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도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거나 또는 참석하지 않았던 모든 인사들이 좀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임순 교수는 지난해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족과 25년 동안이나 인연을 맺어왔었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드님을 그 분만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여사 잘 아십니까? 네, 환자의 보호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10년. 그다음에 정도 우병우 씨네 가족하고는 얼마나 오래 아셨습니까? 그 집 아이를 받았으니까 한 25년 정도 그러면 됐습니다. 김영재 원장하고는 잘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자, 이임순 교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가족과 25년 동안 인연을 맺어왔다고 하고 또 최순실 씨가 출산을 할 때, 그러니까 딸 정유라 씨를 바로 받은 사람도 이임순 교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비선 실세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강병규 기자, 밝혀진 게 있었나요?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도 이 홍 데스크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임순 씨가 이 최순실 씨 가족의 주치의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정유라 씨 아들의 돌잔치에도 참여를 했었고, 심지어 예방접종까지 주로 담당할 정도로 이제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드는 의혹들은요. 첫 번째로는 이임순 씨가 우병우 씨를 최순실 씨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냐, 하나의 인사 다리를 놔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진술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이임순 씨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미얀마 대사, 총장, 교육부 장관 등 기타 모든 직책의 그런 후보자들을 좀 물색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의 어떤 뭐 인사를 추천하거나 그런 게이트에 같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보면요, 우병우 수석과의 지금 조국 민정수석도 그렇고 재수사를 의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면 이 이임순 교수 굉장히 우병우 전 수석과 통화를 자주 했습니다. 지난해에만 67번을 통화를 했고요. 그 부인과는 27차례, 그리고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와는 167차례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정농단 사건에서 우병우, 또 한 축에는 이임순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추측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재수사 때는 이 이임순 교수도 다시 한번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의외였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최석호 기자가 지금 지적을 했지만,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 그리고 또 그 손자까지 독일로 피신해 있던, 아무튼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 그 독일에서 생활하던 그 거처에서 이임순 교수가 보내온 편지도 발견되고, 정유라 씨가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최순실 씨의 손자죠. 손자를 위해서 처방해준 약도 보내주고, 이런 역할을 이임순 교수가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최순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에 가서 있는 정유라 아들 이런 사람에게 다 약까지 처방해주고, 이것은 웬만한 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임순 교수가 어떤 위증, 이 하나의 혐의가 아니고 좀 더 깊숙이 이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가 돼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하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도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네, 이임순 교수 지금 일단 위증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위증 혐의 하나만으로도 지금 구속돼 있긴 하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전부 다 위증 혐의도 다 하나씩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사람도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정농단 청문회를 보셨겠지만 사실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몇 명 없었습니다.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 고영태 씨, 그 다음에 노승일 부장, 이 정도가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증인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상당수가 위증죄와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 뇌물공여 사건에서는요, 이재용 그리고 문영표 전 장관이 위증 혐의를 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사람이 바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뭐라고 했습니까? 최순실은 모른다 하다가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구린 게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김종덕 전 장관도 모두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연관이 돼서 위증죄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대 사학비리, 정유라가 어떻게 이대에 갔냐? 이대 학사비리죠. 학사비리. 이대 학사비리, 정유라가 어떻게 대학에 갔느냐, 이것과 관련된 것은 최경희 당시 총장, 그리고 김경숙 당시 학장,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나는 제공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난 적이 있고 최순실이 찾아간 적이 있고, 이런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모두 위증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최석호 기자의 정리를 듣다 보니까 지난 청문회 때 정말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최경희, 김경숙, 남궁공 저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저는 전혀 모릅니다. 더 옆에 사람이 알 겁니다. 이렇게 둘러대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 것 같은데요. 자, 저기서 이름이 언급돼 있던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영표 전 장관의 혐의는 바로 이겁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을 당시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저 제대로 합병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해서 압력을 행사하면서 이른바 직권남용을 했다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주장을 하나 합니다. 뭐라 하냐?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처리를 지시한 것도 나와 비슷한 맥락 아니냐? 그것도 직권남용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떻게 문영표와 문재인의 그런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같은 부류로 이렇게 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같은 직권남용을 주장한다면 네티즌들의 주장도 명예훼손이란 말이냐 이러한 말까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논리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논리를 비슷한 논리로 비판할 수 있는 이 물고 물리는 비판이 또 한 가지 억측이 아닐까는 보이는데 자, 문영표 전 장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작 수사를 한 특검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특검도 확실히 반박 논리를 좀 갖추고 있는데요. 우선 절차적인 면에서 좀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던 것은 업무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이고 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라면 일단 비공식적인 그런 은폐된 루트였다는 겁니다.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압박하고 강요하고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 특검팀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장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것이 특검팀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이게 우연일지 공교롭게도 비슷하게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도 최근 자신의 재판 법정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했고 그랬죠. 문영표 전 장관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반박 논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작전일까요? 전략일까요? 새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문영표 장관 같은 경우는 새 대통령을 좀 지렛대로 해서 본인의 무죄를 인정해 보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은데요. 사실 최순실 씨 이야기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그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해라, 이제 제대로 재판을 해라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특검 수사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새 정부에 약간 기대도 담긴 것 같고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정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도 새로 탄생했는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야지 의혹 보도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조금 촌극 같기도 한데요. 이 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직 대통령의 조치를 빗대서 본인의 조치가 합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새 대통령이 됐으니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조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표현, 반응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